실패한 고객이 맞기는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을 정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실패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고객이라고 하면 내가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한 고객도 있겠지만 어떤 업체에서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한 고객분들도 그 업체 입장에서는 실패한 고객이겠죠. 예전에 어떤 병원 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던 적이 있어요. 한 6개월쯤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사를 할 예정인데 그때는 너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사할 때까지 작업하는 결과물들을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후에 아직 이 원장님과 공사를 하진 않았는데 언젠가 뭐 이전을 하게 되신다면 분명히 보고 계시다가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문의 전화를 주시는 잠재 고객이나 또 내가 공사 수주를 실패했던 고객분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을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문자로 꾸준히 전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한 3개월쯤 전에 연락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도 뭐 몇 개월 뒤에 공사 예정이다 라고 하셔서 저희 작업하는 자료들을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드렸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 피드백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연락을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미팅 자리에 나가서 최대한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이렇게 실패한 고객이나 다른 잠재 고객분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작업 결과물에 대한 사진 자료를 남겨두었다가 이분들한테 전송해 드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헬스클럽 상담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그쪽 대표님하고 무슨 부장님하고 또 실제 운동을 가르치시는 트레이너 분하고 세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참 뭐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봤어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니까 인근에 경쟁업체가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전쯤까지만 해도 잘 됐었는데 이제 시설 좋은 쪽으로 고객들을 다 뺏기고 있다. 재등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느낀 부분은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설이 뭐 물론 노후되기는 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굳이 하시겠다라고 하니 여쭤봤던 건데 회원분들이 자꾸 옮겨가고 또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하시니까 많이 의기소침해지셨더라고요. 그리고 활력도, 왜 헬스클럽은 굉장히 활기차고 생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들어갔는데 왜 암울한 기운이 이렇게 바닥에 깔린 듯한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인테리어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서 마음 좀 다잡으셔서 좀 더 활기차고 좀 밝은 분위기로 운영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다. 마음 먼저 다잡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제가 좀 어줍지 않게 조언도 드렸어요. 뭐 좀 간지러운 얘기지만은 외부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보단 마음의 인테리어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주제 넘는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고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실패한 고객은 맞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분들께서 상황이 나아지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을 다시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가서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알아내는 그런 방법, 알아내는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실패한 고객, 내가 왜 공사 수주를 하지 못했는가를 바라보면 조금 포인트를 잘못 맞추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굉장히 멋지고 예쁘게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보다는, 그리고 예쁜 것보다는 실리적으로 편리한 실용적인 그 인테리어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뻐야 된다, 그리고 실용적이어야 된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 상담을 갔는데, 오늘 상담을 갔던 그 운동 공간이었어요. 이 고객분께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잡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너무 작은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예전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셀프 인테리어를 하게 될 때는 비용은 절감될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자금 아니면 예산의 확보가 더 가능하다면 이러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 수준에 맞춰서도 가능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담을 드렸어요. 물론 오늘 뵀던 분들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패한 고객이 맞기는 해요. 그래도 언젠가 여건이 저와 맞게 된다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내가 공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고객 한 분 한 분한테, 그리고 이분이 공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한 분 한 분한테 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중에 몇 분한테는 결실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어제도 상담을 2군데 정도 했고, 오늘도 상담을 했고, 다음 주에도 몇 군데 상담이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글쎄요, 한 목표는 2군데 정도는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패한 고객이든 잠재 고객이든 모든 만나는 분들한테 최선 다하시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파악하셔서 꼭 계약 성사하시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